자, 비상홍 영어 2 오가에 관련된 거 먼저 두 번째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교과서에 관련된 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철자나 동사형, 어법 고치기, 나열까지 한번 쭉 해보도록 했고 이따가 어디까지 진행되는지 쌤한테 한번 보고해 주세요. 그리고 내일은 모의고사 2차 모의고사 2차 워크북이 이제 배부가 될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내일 자료 잘 받아갈 수 있게끔, 그리고 나윤이는 수요일 날 4층에 그때 했던 대로 그대로 같이 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오가도 간단하게 보고 주요 문장, 핵심 문장들 또 디테일하게 좀 보고요. 그다음 흐름은 흐름대로 또 따로 보시면서 오늘 또 천천히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How far will technology go? 원래 이제 제목이죠. 원제목이니까 얼마나 멀리 갈 것인가의 첫 번째 빅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얘기한 글의 내용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every move counts. count가 이제 전 첫 수업에도 얘기했지만 이제 matter와 중요 동의어라고 말씀을 드렸죠. matters, 중요하다라는 의미입니다. count가 타동사로 쓰이게 되면 뭔가를 세다라는 뜻인데 자동사로 지금처럼 단독적으로 쓰일 때는 중요하다의 의미로 쓰입니다. matter도 마찬가지고요. 자, it is now almost impossible. 가주어진 주어죠. it is 형용사 다음에 투부정사가 나온다라는 건 가주어진 주어 패턴입니다. 그래서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제는 사는 것이 a truly private life. 이 live의 원래 목적어를 쓰지 않는데 지금 동종 목적어라고 해서 같은 동사의 의미와 명사의 의미가 서로 동일할 때, 살다, 삶이라는 명사의 의미와 동사의 의미가 서로 같을 때 그 명사는 목적어로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사적인 삶을 산다라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간의 활동이, 이것도 이제 어순상 잘 잡아둬야겠죠? be it or be A or B, A든 B든 간에, 그러니까 whether의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be it이 왜 생겼냐면 whether it should be, 원래 2절이야 2절. it should be A or not, A든 B든 간에 상관없이, 이런 뜻이거든. 근데 이제 얘가 생략되면서 얘네 둘을 should 생략시켜서 it과 B를 도치시킨 게 이 모양이거든. 그래서 뭐 이런 어순 변화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이런 구문이 A든 B든 간에다 상관없이 라는 의미다. 그것만 잘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walk to the park, 공원을 걷는 것이든 혹은 단순한 텍스트 메시지를 보낸다는 것이든 뭐든 간에 모든 인간의 활동이 다 produce data, 데이터를 만들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produce에 지금 S 붙인 모양입니다. 이거 S가 중요하다라는 표시를 하기 위해서. 왜? every 플러스 단수 명사는 수일치상 단수 취급을 하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phones, 전화기든 TV든 컴퓨터든 카메라든 뭐 센서 in building, 건물의 센서든 straight corners, 이 구석구석 전부 다 뭘 만들어내? different forms of data, 다른 형태의 데이터들을 전부 다 만들어내게 되는 거죠. 각기. 그러면서 이 IoT라는 개념, Internet of Things라는 IoT라는 개념이 Connect Home Appliance, 이 전자기기 같은 것들을 to the web, 인터넷상으로서 전자기기를 다 연결시켜주고 업로딩 하면서 such everyday information, 일상의 모든 정보들을 다 업로딩 시키는 거죠. 뭐로써? 요거 이제 IoT의 순기능이니까 요거 체크 되셔야 되겠죠. 인터넷에서 업로드를 시키면서 얼마나 종종 우리가 take cheese from the fridge, 우리가 냉장고로부터 치즈를 얼마만큼 종종 가져가는지, 혹은 to load the laundry, 또 세탁은 얼마나 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정보를 계속해서 업로딩 시키면서, 얘는 분사구문입니다. 그래서 IoT의 세상이 또 우리의 사적인 삶을 만드는 데 있어서 좀 힘들게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네요. 자, the development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이 정보와
소통 기술의 발달이 정보와 소통 기술의 발달이 allows 허락해 주는 겁니다. 역시 S 붙인 모양 스위치 주의해 주시고 앞서 그런 업로드된 데이터들을 not only to 부정사뿐만 아니라 but also to 부정사 하도록 그러니까 allow가 기본적으로 5형식 동사 패턴으로서 주어가 허락합니다. 목적어가 투동사 하도록 요구조잖아. 주술 관계라고 하죠. 주어 동사 관계.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 발달이 허락합니다. 이 데이터, 앞서 업로드한 데이터가 to be generated, 만들어질 뿐만 아니라 to be collected, 수집되어서 그게 저장되기까지도 한다라는 거. 이런 것들이 다 허락되게 된다 이 말이죠. 동사 모양 잘 챙겨두시고 거의 모든 움직임, we make, 우리가 하는 모든 움직임 이게 덧붙여주는 거죠. to form, 형성하도록 the best bank of information, 어마어마한 정보의 은행을 called big data, 그걸 뭐라고 불리는? 빅데이터라고 불리는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그치? 정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제 it is called, 자, with information 다음에 called가 pp인데 뒤에 빅데이터가 명사기 때문에 얘를 목적어로 보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 주의하시자고요. 얘는 목적격 보호입니다. 그래서 이 빅데이터라고 을을이라고 해석하시면 안 돼요. 목적어 아니기 때문에 빅데이터라고 불리는 이런 정보의 은행에 형성하기 위해서 덧붙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빅데이터가 이렇게 처리된다라는 것까지 얘기를 해봤고요. 그 다음 빅데이터는 무엇인가? 빅데이터는 종종 특징화되어지거나 정의되어져. 뭐? 볼륨, variety, velocity. 부피, 양이나 variety, 다양성이나 velocity, 속도죠. 이 세 개에 의해서 빈번하게 정의가 되어져. 정의가 되고 특징화가 되어져. 빅데이터라는 거. 그래서 huge amount of data, 어마어마한 데이터 양이 수집된 PP죠? 전명구가 있는 거 보니까 실시간으로 다른 원천으로부터 오게 된 수집된 그런 데이터의 어마어마한 양 말입니다. 이게 이 큰 따옴표 아니 콜론에 덧붙여진 주어가 아니라 일반 명사죠. 명사. 콜론의 하위 개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다양한 원천으로 실시간으로 수집된 어마어마한 양의 데이터 말입니다. 실제로 in fact the total accumulation of data, 데이터의 전반적인 축적이 지난 2년에 걸쳐만 수집된 데이터의 축적이 얼만큼이다? is greater than all of the information ever recorded before that. 이 that은 언제를 얘기하는 거야? 2년 전을 얘기하는 거야. 2년 동안, 2년 그 이전에. 그러니까 지금부터 3년 전부터 그 이전까지 기록되거나 기록된 그런 정보의 모든 양보다 훨씬 더 큽니다. 더 큽니다가 되겠죠. 여러분들이 비교급이 눈으로 읽고 해석하는 거랑 직접 써보는 거랑 또 차원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장 같은 경우는 빅데이터가 지금 어느 정도의 양이다라는 직접적인 표현을 얘기해주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적으로 여러분들이 쓰는 것도 중시해서 좀 연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인에디션 나옵니다. 게다가. 자, 인에디션의 정보는 어떤 정보? 추가 정보라고 말씀드렸어. 그러니까 빅데이터의 어떤 또 다른 특징에 대해서 추가 정보를 한 번 더 말씀드리겠다는 거죠. 게다가 데이터 자체가 어디에서 오게 돼? 다양한 형태들로 오게 되고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어법상 ranging from A부터 어디까지? to B까지 이렇게 정리를 해보셔야 되겠죠. 그렇죠? 다양한 형태들로 이 데이터가 오게 됩니다. range 그 범주가 어디서부터냐면 문자, 그림, 소리부터 그 다음에 GPS를 기반으로 한 위치 정보까지 그리고 크레딧 카드의 어떤 거래 정보까지 기록까지 할 거 없이 전부 다 다양한 형태로 오게 되며 또 모어오버 그러니까 지금 인에디션의 추가 정보와 모어오버의 추가 정보가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누가 먼저 나와도 사실상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위치적인 문제로서 나오기엔 좀 부족한 정보고 앞서 말한 그러한 정보들 A부터 B까지의 데이터들이 다 수집이 되고 저장이 되어지는 거야. 놀라운 속도로 말이지. 다 기록이 남는 거죠. 그래서 as soon as you use the library card, 네가 독서 카드를 사용하자마자 그 기록, 너의 방문 기록이 can be sent, 보내지는 거죠. 인터넷상으로
그리고 may continue, contribute to는 전치사기 때문에 이거 맨날 헷갈리시면 안 돼. expanding the pool of data. 이 전체적인 데이터의 풀 자체를 확장시키는 데 기여를 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전치사 뒤에 원형 오면 안 됩니다. 투부정사랑 헷갈리지 않으시도록 ing 꼭 좀 명심해 두시고, 현대기술은 지금 허락하고 있습니다. 또 오형식 동사네 허락하고 있어요. 우리가 분석하도록 데이터를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방식. 여기서 말하는 경제적인 방식은 이제 효율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효율성, efficient 충분히 얘기했구나 앞에서. 미안. 효율적 방식, 경제적 방식 역시나 마찬가지로 효율성과 맞닿아 있다는 거 같이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한 데이터가 분석되어지게 될 때 with the help, 도움으로 뭐에? statistical, computational tool 전부 다 빅데이터를 저장하고 있는 도구들이죠. 그런 통계적인, 계산적인 어떤 도구의 도움과 함께 그 데이터가 분석되어지게 될 때 it may tell a meaningful story, 의미 있는 이야기가 형성될 수 있습니다. 그게 뭔데? It is worth ing, 뭐뭐 하는데 가치가 있다는 뜻이죠. It is worth exploring, 탐구하는데 뭐를? Following illustration, 다음에 이어질 어떤 표현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탐구하는데요. How this new technology가 might influence the new way we live. 우리가 살고 있는 어떤 그 방식, 이런 것들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다시, 이런 새로운 기술이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에 영향을 주는 그런 방식, 방법,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 탐구해 보는 것이 exploring이라는 동사의 목적어들로서 의, 주, 동 쓰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어순 좀 체크해 두시고요. how 가지고 이제 다양한 형태로 쓸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이건 선생님이랑 나올 때마다 항상 말씀드리는 거죠. 그렇죠? 먼저 how의 명사 특성상 the way랑 같이 쓸 수가 없고 따로 써야죠. the way만 쓰든지 how만 쓰든지, 그게 이제 기본 모양이 이거죠. how만 쓰든지 the way만 쓰든지. 보시다시피 주어 동사 live는 자동사기 때문에 얘 자체만으로도 완전한 구조의 문장입니다. 그리고 나서 the way 같은 경우는 중간에 생략된 구조가 있는데 그게 이니치야, 이니치. 이니치로 왔을 때 인댓은 바꿀, 전차 플러스 관계대명사이지 인댓은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 the way의 사이에 생략된 이니치 정도는 다시 채워서 넣을 수도 있고, 자, 그럼 이니치를 쓸 수 있다라는 건 이 전치사가 원래 live in에 있었던 이 전치사 in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which나 that만 쓰고 in을 뒤에다가 갖다 놔도 된다라는 거 정도. 요 정도로만 여러분들이 그 쓸 수 있는 정도만 가능성의 여부만 확실하게 좀 잡아두시면 관계사는 헷갈릴 일 없으니까 이렇게 잘 잡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빅데이터 for the public good, 공공의 이익을 위한 빅데이터에 관련된 내용인데, 자, 서울과 이 위성 도시들이 얼마큼이니? 2,500만 명의 어떤 이상의 사람들의 집입니다. 고향입니다. 고향까지는 아니고. 그러니까 수도권을 우리가 지칭하는 거죠. 이 2,500만의 사람들은 who often forced, 강요받고 있어. 뭐 하라고? To take expensive. expensive 조심하세요. 아까 expand, and가 나온 적이 있었는데 얘는 확장하다. expand입니다. 얘는 expand니까 소비하다, 소비하는 sieve니까. 그런 소비하는 택시 rides late at night, 밤늦게까지 비싼, expensive니까 비싼 그런 어떤 택시 요금을 지불하도록 우리는 강요받는 2,500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언제? 버스나 지하철 같은 것들이 더 이상 사용이 불가능하게 될 때 노롱거라는 부정어를 붙이고 있죠. 그렇지, 택시 많이 쓰지. 그래서 우리가 도시 관료자들이 제공하기로 결정해 새로운 늦은 버스 서비스를 커뮤터 통근자들에게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려 할 때 그들은 had to figure out, 알아차려야 돼. highest frequency route, 가장 많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경로. 커뮤터들이 핫스팟, 커뮤터 통근자들이 제일 많이 다니는 곳. 이런 것들을 뭐 해야 돼? figure out, 알아차려야 돼. 뭐 하기 위해서? 뭐 그래서라고 해도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could accommodate 수용할 수가 있는 거지. 얼만큼이나 많이? 가능한 한 많이 사람들을 수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people이 목적어. 그래서 공공시설을 위한 빅데이터. 그래서 먼저 늦은 시간까지 어떤 버스 서비스를 주려면 기본적으로 뭐가 해야 되겠어? 어디에서 누가 많이 타는지, 그치? 그거에 대한 정보가 먼저 깃들여져 있어야 되겠죠. 그걸 뭘로 한다? 지금 얘기하는 빅데이터로 하게 된다. 그래서 with the help, 도움과 함께, 빅데이터 분석가들의 도움과 함께 도시 관료자들이 검토를 해봐, 기록을. 5 million late night taxi riders. 늦게까지 택시를 타는 500만의 사람들의 기록을 먼저 검토해봐. 그리고 30빌리언 late night mobile phones니까 얼만큼이야 이거? 300억이잖아. 그치? 300억까지 늦은 전화기의 통신들을 검토해 볼 것이고 and discover. 검토해보고 발견해낸 거야. 뭐를? 갑작스런 증가세. In rise and text message. 이 탑승이나 텍스트 메시지 in certain place, certain time. 특정 장소, 시간에 그런 탑승이나 문자 메시지 같은 것들의 갑작스런 증가 같은 것들도 발견해 보는 거야. 지금 뭐 하는 거야? 빅데이터의 기본적 정보를 다 수립하는 거지. 그래서 based upon this information. 자, 이 정보 어떤 정보? 아까 검토해보고 발견했던 정보들. 그치? 이런 정보를 기반으로 하여 도시 관료인들은 세트로는 무슨 뜻? 해결하다라는 의미 있어. 몇 가지 늦은 밤늦게까지의 경로나 스케줄 같은 것들을 이제 해결해 나갑니다. 즉 정한다라는 거, 정착시킨다라는 말이죠. 뭐 하기 위해서? 제공하기 위해서 버스 서비스를 언제까지? maximum number of people. 최대치의 사람들에게 서비스, 버스 드라이버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자, 근데 this was, 이것이 바로 또 how가의 명사절이 나왔네요. 의, 주, 동. 하시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뭐다? 어떻게 서울의 올빼미 버스가 came to be 나오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이 늦게까지 통근 버스를 사용하기 위해서 이 빅데이터의 공적인 정보를 사용하게 되었다라는 얘기였습니다. 두 번째, 교육 안에서의 빅데이터도 못 참지. 자, over the next decade, 지난 10년에 걸쳐 빅데이터는 will be replacing, 대체할 것입니다. 10년 동안. 대체하고 있는 중일 것이다. 전통적인 학술적 지시의 어떤 메소드, 방법들을 대체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in some university, 일부 대학교에서는 데이터 분석 같은 것들이 이미 사용되어지고 있다. 이거 중요하다. be used to 원형 쓰고 있죠. 사용되다라는 표현이죠. be used to ing는 익숙하다. be used to 원형은 사용되다. 뭐를? probable success, 가능한 성공 또는 실패. 특정 학생들의 어떤 가능한 성공이나 가능성 있는 성공이나 실패 같은 것들을 예측하는데 이미 그 데이터 분석들이 사용되어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요. 그래서 문장 변형에 대해서도 위에서 지금 나왔는데 지금 데이터 분석들이 사용된다라는 표현이, 그러니까 이 말을 이제 능동태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다라는 의미로서 이제 목적성을 투부정사를 띄고 이 문장의 패턴이 어떻게 유도되었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건데 거기까지 갈 필요는 없습니다. be used to 원형, be used to ing 요것만 좀 구별 잘 해두시면 돼요. 그래서 데이터 분석가들이 have scanned 한번 쭉 훑어봤죠. through hundreds of thousands of personal academic students records까지. 수십만 건의 어떤 사람들, 학생들 개인적인 어떤 학술적인 학생 기록 같은 것들을 통해 쭉 한번 훑어보고 뭐 하기 위해? 예측하기 위해. 뭐를? 지금 predict라는 동사 뒤에 왼절이 왔다라는 건 얘가 명사로 쓰고 있다라는 거니까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죠. 언제 intervention, 개입이 may be needed, 필요한지. 그러니까 개입이 언제 개입을 시켜서 학생들한테 그 정보를 줘야 되는지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이 이제 전반적으로 필요하다. 그런 것들을 예측하기 위해서 학생 기록 수십만 건을 계속 검토해 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또 아까 나왔던 predict 다음에 왼절이 나왔으니까 쌤이 명사절로 의주 동을 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똑같이 같은 얘기입니다.
원래 기본적으로 더 time하고 when을 같이 기본적으로 선행사와 관계부사를 쓰는 게 가장 일반적인 패턴이죠. 그렇죠? 그 패턴을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이 두 문장을 연결했기 때문인 건데 어찌됐든 time이나 predict라는 동사의 목적어로 time이 쓴 거고 time의 수식어로 when절을 쓴 건데 둘 중 하나 뭐가 됐든지 간에 생략이 가능합니다. time을 생략시켜서 when절을 지금처럼 쓰든지 본문처럼 왼절을 생략시켜서 더 타임 다음에 주어 동사를 만들든지 둘 다 상관없습니다. 어법적으로는. 그래서 그렇게 쓰인 패턴과 그게 이제 더 타임 다음에 뜬금없이 주어 동사 끝에 뭘로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s로서 바꿔주신다. 관계대명사로 쓸 땐 그렇게 쓰는 거고 when이라는 관계부사가 뭘로도 바꿔 쓸 수 있어. 아까처럼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로 바꿔 쓸 수 있으니까 저렇게 써서 뒤에 at이 없는 완전한 구조의 문장을 써도 되고 한 번씩 좀 훑어보세요. 좀 귀찮더라도 뭐가 다른지 선생님이 설명한 게 저건 다르고 왜 얘는 맞지? 막 이런 생각 해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어법의 고민은 어법의 정답률은 사실 그런 고민에서부터 먼저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거 좀 복잡하더라도 얘는 얘가 있구나 쟤가 없구나 이런 것들을 판단해서 구분해서 맞게 쓰였는지 아닌지를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정 행동이 seem to be informative 굉장히 정보에 많이 입각을 한 것처럼 보여. 요거 우리 seem 동사 전기가 여기 내가 여기서 지금 쇠를 박아서 그런지 전기가 여기까지 온 것 같아. 너무 오반가? 어제 쌤이 지금 꾸역꾸역 하고 있어서 미안합니다. 왜냐면 어제 쌤이 양명용은 모를라나? 쌤이 저 어제 만안구에 가서 굴다새를 먹고 왔습니다. 굴다새 아세요 혹시? 굴 좋아하세요? 굴 좋아하니? 굴 안 먹어봤어? 먹어보긴 했어. 경훈이도 굴 좋아하니? 그래? 이 굴이 위험한 게 노로바이러스라는 게 있어요. 그게 위에서 쏟아내고도 아래에서 막 더러운 얘기를 해. 그래서 어제 일 끝나고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고 이웃 부부들이 꼬셔가지고 같이 갔죠. 끝나자마자 바로 택시 타고 왔습니다. 상추가 아니라 배추, 알배기 배추. 거기다가 이제 보쌈을 한 점 얹고 김치도 얹고 마늘, 고추 하고 굴 2점을 거기다 탁 올려놓은 거야. 그래서 탁 먹는데 와 진짜 그 만화책에서 나오는 하면서 눈이 진짜 한 거짓말하고 한 5점까지는 먹을 때마다 눈이 팍팍 뜨이는 거야. 오랜만에 굴을 먹어서 그런지. 근데 쌤이 이력이 있어. 22년에 한번 노로바이러스가 있었고 23년에 노로바이러스가 있었는데 24년은 아마 안 걸렸을 거야. 미쳐가지고 이게 다시 한번 생각이 나는 거지. 어제 그래서 신나게 먹었습니다. 술은 많이 안 먹었어. 술도 이제 반주로 이제 모임이었으니까 술도 조금 마시면서 이제 좀 반주 정도만 마셨는데 그리고 집에 와서 아무렇지 않게 암시롱 않게 와가지고 이제 씻고 애들 재우고 우리도 이제 자는데 그때 시간이 11시 40분, 12시 이쯤이었어. 오늘 아침 수업 있으니까 한 12시에 잤다 쳐. 근데 속이 너무 안 좋은 거야. 먹은 지는 꽤 되고 잤어. 한두 시간 텀 주고 잤는데 속이 너무 안 좋은 거야. 그래서 왜 그러지? 눈을 딱 뜨고 핸드폰 시계를 딱 봤는데 3시인 거야. 안 되겠다. 근데 막 이거 너무 심한 거예요. 그래서 화장실을 딱 가봤더니 가서 이제 토할 것 같은 거지. 술 때문이 아닙니다. 갑자기 토할 것 같아서 토를 했어요. 위로 딱 쏟아냈는데 배가 너무 아파. 좀 더러워서 미안한데 위로도 개어내고 아래로도 쏟아내고 막 그런 거야. 이게 1시간 간격으로 3시에 그러고 한 10분 20분 그러다가 한 4시 반에 한 번 또 일어나서 다시 괜찮아져서 또 누웠더니 또 이때 일어나서 또 5시에 일어나서 또 한 번 5시 반이다 또 한 번 오늘 아침 일이야 이게. 그래서 이렇게 거의 1시간 간격으로 한 5번 깨니까 8시까지 계속 그러고 있으니까 사람이 지금 내 눈도 이렇게 감잖아? 이렇게 가면 나 30초 내로 잠들 수도 있다. 근데 잠을 너무 못 잔 거야. 그러다가 너무 방으로도 못 들어가고 또 그럴까봐 거실 소파에서 되게 불쌍하게 잤습니다. 어제 베란다 중문 열어놓은 애 누구야? 그것도 모른 채
진짜 이 등치가 큰 그 저기 소파용 담요 있잖아, 작은 거. 그걸로 진짜 나 거의 어제 노숙자처럼 잤어 거의. 왜 이렇게 춥지? 뭐 하면서 막 이렇게 자고 있었던 거. 위에 중문이 열려 있었는데 그것도 모른 채 8시까지 그러고 있다가 마지막 8시는 안 일어나고 8시 20분 기상해서 준비하고 9시까지 출근이거든. 10시 수업이니까. 그래서 이제 8시 7시 마지막으로 한 게 한 거의 8시 다 됐어요. 그렇게 개어내고 이제 좀 괜찮아졌어. 잤더니 8시 20분에 일어나야 되는데 50분에 일어났습니다. 거의 뭐 세수와 치카를 동시에 아침은 먹지도 않고 식탁에 있는 빵 하나를 유통기한 지난 빵 하나를 잡고 주는 지난지도 모르고 오늘 아침 열심히 먹어냈어. 그러고 아침에 여기 앉아있는데 너무 힘든 거야. 근데 내가 이 일이 참 천직인 게 1교시 수업 딱 하고 나니까 빵 그거 유통기한 지난 거 먹고 1교시 수업을 딱 하니까 몸이 나아졌어. 그래서 쌤이 지금 너네들 수업을 마지막으로 나 이제 집에서 기절하러 갈 거야. 내일 또 니네 보러 와야 되니까. 미안합니다, 쌤이. 상태가 목 상태도 이상. 어제 누가 일어났어? 죽는 줄 알았어요 아주. 자, 다시 sim to 구문이죠. 그래서 여기 이 seems 구문 우리 이거 많이 했던 거야. 그래서 대절의 주어는 누구로 쓴다? 얘로 쓴다. 본주어로 쓰게 된다. 그래서 이미 여기 나왔으니까 더 쓰지는 않을게요. 그리고 여기 seem이라는 동사는 현재 시제, to be는 본동사와 같은 시제라서 얘도 현재. 그러면 특정 행동들이라는 주어의 수일치에 맞춰서 현재 시제 are로 써주시기만 하면 된다. 문장 전환 같은 경우는 빠릿빠릿하게 이제 어법 판단을 함에 있어서는 이걸 쓸 일은 없을 거야. 이거 중등부 수준의 서술형 문제이기 때문에 이걸 쓸 일은 없을 거고 이 시제에 따른 판단만 빨리빨리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와 같은 특정 행동들은 굉장히 정보가 클지도 몰라. 뭐와 같은 얼마나 종종 학생들이 advisors 누구죠? 교사, 개인 조언자들 혹은 튜터들, 선생님들 또는 갖는지 얼마나 종종 갖는지 그리고 인지 아닌지 여기서 if는 왜 인지 아닌지로 가셔야 돼? such as 뒤에 명사절 1, 명사절 2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얘는 인지 아닌지로 체크가 되셔야 되겠죠. 그들이 코스를 연달아서 out of sequence 순서를 벗어나서 그 과정을 이수했는지 안 했는지와 같은 많은 정보를 주는 형태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일부 대학교들은 have found 발견해 왔어요. 학생들의 퍼포먼스 in the predictor course 그런 예언 코스, 예측자 코스 안에서의 그런 학생들의 퍼포먼스가 종종 good indicator, 좋은 지표가 된다. 뭐인지 아닌지에 대한 빈칸으로 내도 좋겠죠. 그들이 졸업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지표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성적을 기반으로 한 내용으로 담을 수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되겠네요. 다음 그래서 빅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 하여 많은 대학교들이 maintain 뭐하고 있다? 유지하고 있다. list of course 그 과정 목록 같은 것들을 유지하고 있다. 이 과정 어떤 목록? 지금 다 좋은 얘기 했으니까 메디아의 내용은 당연히 그렇죠. 저런 intervention 개입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어요. 이 단어가 진짜 중요할 수밖에 없겠죠. 개인 왜? 학교가 직접 그 코스 과정 안에 참여를 하는 거니까 그 개입의 필요성에 신호를 줄지 모르는 그런 수업 과정 같은 것들의 목록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한 학생이 live the past of previous successful students 이전에 성공 사례가 있었던 학생의 어떤 경로를 학생이 남겨두게 된다면 거기에 떠나게 된다면 이 조언자들이 can be alerted so that 뭐 하기 위해서 그들이 can reach out 연결을 해서 offer guidance 어떤 지시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alert 알림을 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교육에서 쓰이는 빅데이터에 대한 전반적인 얘기였습니다. 조금만 쉬었다가 5분만 쉬었다가 파트 5부터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어? 좋아요. 응? 아, 맞아. 17일 날. 그지? 영어. 좋아. 자, 세 번째죠. 빅데이터 in medicine. 의학에서의 빅데이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More complex analysis of big data. 빅데이터의 좀 더 복잡한 분석은 변화하고 있는 중일 것입니다. 뭐를 변화시킬 것이다라는 거야. 건강이 평가되어지는 거지. Medicine is predicted in the future. 또 앞의 미래를 예측할 수도 있다는 거죠. 평가되고 예측한다는 그런 어떤 방식을 이제 변화시키는 중일 것입니다. 바꾸고 있을 것입니다. 빅데이터가 좀 더 많은 분석을 하게 되면 건강도 이제 평가가 되고 의학도 이제 행해지게 된다라는 거죠. 바이오메디컬 사이언스, 이 생물의학 과학은 이미 so data driven that, 그러니까 너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것이다 보니 생물학자와 의사들이 be accustomed to ing죠. 역시나 be used to ing처럼 전부 다 익숙하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하는데 익숙해? 수집해서 분석하고 그것을 해석하는 거야. 뭐를? 많은 데이터베이스를 with the help of a supercomputer. 이 슈퍼컴퓨터의 도움과 함께 이미 의사들과 이런 생명학자들이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하고 모으고 있다. 그래서 지놈이라고 있습니다. 지놈, 게놈 프로젝트 할 때 그 게놈이거든요. 그래서 인간의 이 지놈 프로젝트는요, is a case in point. 거기에 딱 들어맞는 사례가 될 것입니다. 자, 어순 잡으셔야죠. it take 시간명사 투부정사 하면 이 시간이 걸리다 투동사 하는데 it took 13년이 걸렸어요. to complete the first full genome sequence of one person. 한 사람의 어떤 그 게놈의 어떤 유전자 배열을 완수하는데 13년이 걸렸어. consisting 얘는 이제 자동사죠. 분사구문으로 나타낼 때 수동으로 체크되시면 안 될 거야. 그래서 consisting of 6 billion base pair, 60억 개의 어떤 쌍 이런 것들로 구성되고 있는 한 인간의 어떤 지놈 시퀀스, 그 게놈 배열을 완전히 알아차는데 13년이 걸렸으며 요즘은 these days it only takes about 24 hours, 24시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To sequence the person's genome, 한 사람의 이 게놈 배열을 sequence, 순서로 배열을 하는데 24시간밖에 걸리지 않아요. 시간이 한 사람의 지놈의 순서를 밝히는데 24시간입니다. 13년이 걸렸던 게 이제 24시간으로 준 거죠. 뭘 증명한 거야 그럼? 여기에서는 massive impact, 방대한 영향력, 데이터 분석 기술이 가지게 되는 이 생명학이라는 분야에서 가지게 되는 어마무지한 이런 영향력을 증명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데이터가 수집이 돼서 그걸 모으고 분석하고 결론을 내서 하는데 13년이 걸렸는데 이제는 그걸 24시간 만에, 왜? 그동안 축적하고 쌓아온 데이터들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의 데이터 분석 기술이 많이 발달했다는 걸 의미하는 거겠죠. 그래서 바이오메디컬 사이언티스트, 이런 생명과학의 어떤 과학자들이 여전히 trying to figure out, 알아채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목적어 필요한 자리죠. 의 유전자 시퀀스가 does의 목적어가 없죠. 불완전한 패턴입니다. 각각의 그 순서의 유전자들이 행하고 있는 것, 그리고 어떻게 그 유전자들이 상호작용을 하는지, to affect our health, 우리의 건강에 영향을 주기 위해서 어떻게, 이렇게 두 개가 명사절로서 figure out의 목적어로 쓰이고 있죠. 그래서 이 유전자가 행하고 있는 것과 또 어떻게 그 다른 우리의 건강에 영향을 주기 위해 상호작용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알아차리고 있는 중이다. 정보 모으고 있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거의 다 왔습니다.
그래서 they are optimistic. 그들은 굉장히 낙관적이에요. 메디아에 대해서. 뭐 게놈 데이터 분석이 이제 혁명화를 일으킬 거다. 우리의 어떤 건강에 대한 이해, 질병에 대한 이해 이런 것들을 이제 혁명화 시켜주고 크게 변화시킬 것이다라는 얘기인 거죠. 어떤 규모로요? On a scale that we cannot imagine now. 우리가 지금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그 규모로 질병과 건강에 대한 이해를 좀 더 크게 바꿔주게 될 것이다라는 게 의학에서의 빅데이터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biological variety of on individual level, 개인적인 수준에서의 생명학의 다양성은 has necessitated, 계속해서 필수화되어 왔습니다. A move, 움직임을, 어디로의 움직임? 빅데이터에서 진짜 빅데이터. 그러니까 이건 빅데이터라는 어떤 개념적 의미를 얘기하는 거고, 이제는 진짜 빅데이터라는 건 정말로 어마어마한 정보가 이제 수집이 된 거다라는 어떤 수량적인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의 움직임이 함축적 의미 추론으로서의 가능성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어? 그치? 그냥 이름만 빅데이터였던 것들이 이제 진짜로 수량적으로서의 엄청난 빅데이터로서의 움직임으로 필수화 시켜져 온 것이며, 그 다음에 각각의 개인들은 또 독특하다 보니까, 여기서 독특하다는 건 다양성을 의미하는 거죠. 개인마다 다르다 보니까 어떤 관점에서 식단, 환경, 습관, 관계, 그들이 가지고 있는 관계성들이라는 측면에서 다 다르기 때문에 다릅니다. 그래서 to add further complexity, 좀 더 멀리 먼 복잡성을 덧붙이기 위해서 많은 tiny bacteria, 작은 박테리아들이 수일치는 누구랑 해야 돼? 얘네랑 하는 게 아니라 얘랑 하는 거야. 박테리엄이 단수고요. 박테리아가 복수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박테리아는 복수입니다. 이게 단수입니다. 이게 복수죠. 어마무지한 이 박테리아가, 그치? 그런 걸 덧붙이기 위해서 엄청난 양의 작은 박테리아가 인간의 어떤 intestinal tract, 여기 장 속, 그지? 인간의 장 속에서 살고 있고, 또 그중 일부는 돕기도 해. 세포들이 extract energy, 에너지를 추출해내는 데 도움을 주기도 하며, maintain overall health, 전반적인 건강을 유지시키는 데도 도움을 주며, 반면에 다른 세포들은 뭐 예를 들어 이런 세포들은 일으킬지 몰라. 뭐를? 배에 암을, 위장암 같은 것들, 그리고 다른 질병 같은 것들도 유발시킬지도 몰라. 그러니까 엄청난 양의 박테리아가 살고 있는데, 여기에서 복잡한 게 어떤 의미겠어? 일부 세포들은 좋은 세포기도 있기도 하지만 저렇게 암을 일으키는 세포도 있다라는 거죠. 항암 치료라는 게 뭘 얘기하는 거야? 암세포든 일반 세포든 좋은 세포든 나쁜 세포든 다 죽여버리는 거지. 그치? 그래서 암 치료 환자들은 그 암세포를 죽이기 위해서 모든 세포들을 다 죽여야 하는 시술도 받아야 되잖아. 그래서 세포라는 것이 그렇게 다양하게 놓여져 있다. 아까 그 헬리코박터 파이로균 같은 것들을 얘기하네. 그치? 그런 질병을 일으킨다. No individual, 그 어떤 개인도 had same combination of gut bacteria. 이 내장 박테리아를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And 그리고 그 내장 박테리아도 may adapt, 적응했다가 변화해. Over time, 시간이 지나면서 바뀌기도 해. 그래서 the numerous number of combinations, 이런 어마무지한 수치의 어떤 조합 같은 것들이 can only be researched, 다 연구되어집니다. 뭘 통해서? 빅데이터의 분석을 사용하면서 연구되어지기도 하며, 곧 메디컬 리서치가 hope to understand, 이해하기를 바랄 거야. 뭐를? 의주동을, 개인의 어떤 생명학적 환경이 interact with 다른 어떤 미생물과의, 어떻게 개인들의 환경이 다른 미생물들의 상호작용을 하는지에 대한 이해를 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뭐 하기 위해서? customized healthcare treatment, 그렇지. 개인화되어진, 맞춰진 어떤 건강 치료 같은 것들을 이제 해내기 위해서. 다 똑같은 방법으로 하는 게 아니라 똑같은 병이 걸렸더라도 이 사람에 대한, 저 사람에 대한 환경이 죄다 다를 테니 거기에 커스터마이즈드 된, 이게 핵심으로 또 쓰일 수 있겠죠. 이 글의 흐름상 어휘 추론으로서도 굉장히 좋은 단어입니다.
자, 동전의 양면이라는 것은 우리 쌤이 첫 수업할 때 이거 더블 엣지 스워드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를 했습니다. 좋은 점도 있지만 나쁜 점도 있다라는 것을 얘기할 때 쓰는 표현 중에 하나죠. 그래서 어려워요. 의심하기란 빅데이터가 계속해서 be important part of our society. 우리 인간 사회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 계속해서 될 것이다라는 것에 의심을 하기란 어려워요. 지금까지 다 좋은 점만 얘기했었으니까. 즉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예측들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예측들이 will replace 대체를 할 거야. 단순한 어떤 추측부터 arming people with the techniques 이제 장착을 시키는 거지. 사람들에게 뭐를 기술을 장착시키는 거. 뭐 할? uncover hidden pattern. 숨겨진 패턴을 커버는 덮는 거고 uncover는 드러내는 거니까. 드러내. 또 예상치 못한 연관관계, 상관관계, 그다음에 국제적 어떤 추세, 다른 의미 있는 정보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다 드러낼 수 있는 기술 같은 것들을 또 장착하게 하면서 이런 단순한 추측부터 장착하는 것까지 전부 다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예측이 해줄 수 있을 것이다. 그 정보 어떤 정보? 바라건대 will lead to 뭘 이끌어? 좀 더 정보에 입각한 결정을 이끌 수 있는 그런 어떤 의미 있는 다른 정보 같은 것들까지도 장착할 수 있도록 이제 다 대체를 해줄 것이다. 그래서 일부 사람은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It will fundamentally 그게 궁극적으로 reshape 재형성을 해줄 것이다. 우리의 삶을 다시 만들어주게 될 것이다 라고 주장도 하고요. 하지만 it should be noted 주목해야만 해요. 메디아를 빅데이터가 is resource 자원이다. 어떤 자원? could be used for good or will 이 좋은 점과 나쁜 점을 위해 사용되어질 수 있는 이런 자원 그런 자원인 것이다라고 주목되어져야만 하죠. 거기에 이제 and 그리고 또 두 번째 that 요거에 두 번째 that 있죠. No matter what 뭐든지 간에 using it may 그 데이터 빅데이터를 사용하는 것은 give rise to unintended consequences 그러니까 예상치 못한 결과를 give rise to 초래하다 나타라는 뜻이거든요. 나오게 하다 나오게 할지 모른다라는 것 그런 것들도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빅데이터에 대한 조심까지 우리가 해주셔야 하겠다라는 거. 그래서 depending on what data you examine, 네가 어떤 데이터를 검토해 보든지 에 근거하여 어떻게 네가 그것을 해석하는지, 어떤 목적으로 네가 그걸 가지게 되는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최종 결정은 may tell different story. 아예 다른 이야기들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어떤 데이터를 검토하든지 어떻게 해석하든지 어떤 목적을 갖든지 그런 것들에 기반을 해서 전부 다 그 최종 결론은 다 다른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빅데이터에 대한 활용 잘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까지. 자, 마지막입니다. 데이터베이팅, 디베이팅, 빅데이터. 토론하는 거죠. 자, what are the issues that deserve careful deliberation? 이런 어떤 게 문제일까요? deserve careful deliberation. 이런 주의 깊은 숙고를 생각을 해야 할 만한 그런 이슈들은 뭐가 있을까요? One of the biggest concerns, one of 복수명사여야 하니까 가장 큰 우려들 중 하나는 바로 뭐다? 의구심이다. 뭐에 대한? 인지 아닌지에 대한 의구심. 과거 데이터가 can be used. 의문사는 아니지만 어순상 의주 동으로 써주셔야죠. 의문사 대체 명사니까. 이 과거의 데이터가 사용될 수 있는지 없는지이다. To predict future event, 미래의 어떤 사건을 예측하기 위해 과거의 데이터가 사용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질문이 가장 큰 우려 중에 하나이다. 즉, the result of big data, 이 빅데이터 분석의 최종 결정들은 may mean, 의미할지 몰라 that 일부 사람들이 are denied, 거부당하고 있다. health insurance coverage, 이런 건강보험에 대한 어떤 특혜, 혜택 같은 것들에 거부가 되고 있다는 걸 의미하고 왜냐하면 그들의 가족의 어떤 genetic history나 genetic history, 어떤 유전적 이력 같은 것들 때문에 과거에 누가 병이 있었는데 그 병의 이력이 나한테도 올 수 있다는 가능성 이런 것들 때문에
혜택을 아예 못 받을 수 있다는 걸 의미하기도 하는 거지. 그렇지? 왜? 과거의 데이터가 미래를 예측하는데 써버리면. 예를 들어 몸 관리 잘해야 된다라는 어떤 희망적, 당뇨도 그렇잖아. 과거 엄마 아빠가 당뇨가 있으면, 할머니 할아버지가 있으면 내가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거든. 유전병이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할머니 할아버지가 있으셨네요. 어머니 아버지가 없으셔도 내가 이제 건강보험 혜택에 불이익을 받을 수가 있는 거지. 그지? 그런 어떤 이력 때문에, 또는 두 번째 that,을 의미하는 거죠. 뭐 다른 사람들은 could be put on watch, 이 봐야 해 리스트, 목록을. 왜냐하면 그들의 과거 행동이 나타내거든. 앞으로의 미래의 범죄적 행동을 나타내야 되기 때문에 put on, 차야 돼. 뭐 시계를 차야 돼. 그러면 put on watch list, 봐야 할 목록, 이런 것들에 놓여질 수도 있다, 이런 거죠. 과거에 이력 때문에 그런 거죠, 이런 것도. 자, 마지막 페이지. 그래서 역사는 이야기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래는 항상 알려져 있지 않은 상태인 거죠. 선생님도 그런 거 사실 안 믿거든. 선생님이 어깨 부러지고, 나 자꾸 어깨 얘기 하게 되는데, 어깨 부러지고 나서 골절되고 나서 주변에서 그러더라고. 정규너 어머니가 정규너 삼재요 그러는 거야. 우리 어머니가 그런 걸 되게 또 좋아하셔. 니 혹시 그런 거 즐기시는 부모님 안 계세요? 뭐 점 보는 거 되게 즐겨하셔. 내가 불신이 확실하게 들었던 게 언제냐면, 그 이전부터도 불신이 있었지만 내가 31살 때 우리 첫째를 봤어요. 내가 지금 43이니까. 나 왜 이렇게 나이 먹었니? 31에 내가 첫째를 봤는데, 그 임신 소식을 이제 16주에 안정화가 되고 나서 오픈을 했어. 근데 이제 막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되니까 조용히 그냥 몸 관리 잘 하고 있다가 16주가 아니라 몇 주? 10주인가? 그때가 이제 안정권이거든. 이제 딱 정착이 되는. 16주에 성별이 나와. 맞아. 성별이 나와. 그래서 이제 직접적으로 요즘은 알려줄 수 있다고 하대. 근데 예전에는 직접적으로 알려주면 안 돼가지고, 뭐 옷을 파란 옷 준비하세요, 뭐 핑크색 옷 준비하세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줬거든. 근데 성별을 아직 모르는 상태, 16주가 되기 전에 어머니 아버지한테 미리 10주가 지나고 나서 안정권이 돼서 말씀을 드렸어. 임신했다, 우리 첫째가 있다. 아직 16주가 돼야 아들인지 딸인지 나온다, 뭐 이런 얘기 했는데, 시골 분이시라 그래요? 알았어 하더니 어머니가 탁 끊으시더니, 충남 홍성에서 용봉산이라는 산이 있어. 거기에 뭐 신들린 아주 베트남 여자가 있대. 야, 요즘 얼마나 출생률이 심하면 외국인 노동자들 중에 그 식당 서버들 많이 안양은 없는 것 같아, 별로. 근데 시골만 가도 뭐 우즈베키스탄이나 이런 동남아 쪽 분들이 오셔서 이제 노동자의 역할을 하고 계신 분들 많아. 근데 아니, 노동자가 아무리 없어도 신기 받는 것도 외국인 노동자가나 막 그런 생각이 할 정도 하는데, 아니래. 진짜 용하대. 뭐 다 맞췄대. 그래서 어머니가 몰래 보고 오신 거야. 그러더니 13주 막 그쯤 됐을 때 갑자기 전화가 오셔가지고, 정규야, 딸이다. 딱 그러는 거야. 에? 왜 어떻게 하셔요? 뭐 와보지도 않으시고선 어떻게 하셔요? 그랬더니 그 용봉산 무슨 보살이 얘기하는데 딸이래. 무슨 근거로요? 내가 그랬더니 아이, 딸이라면 딸인겨. 근데 첫째 아들입니다. 첫째 아들이라서 내가 막 비아냥거리면서 그러죠. 아니, 걔는, 그 사람은, 그 보살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해서 딸인지 아들인지 예측하냐고 내가 물어봤는데 그것도 진짜 웃겨. 뭐냐면, 맞아, 나한테 전화로 그걸 점 보러 가실 때 갑자기, 네가 정규야 83년생이지? 와이프가 84년생이지? 몇 월생이니? 9월 22일, 10월 4일생입니다. 갑자기 이거를 어떻게 딸이냐고 결과가 나왔냐 물어봤더니 뭔지 몰라요, 쌤도. 근데 갑자기 이거를 딱 펼쳐놓더니, 숫자를 위해 쫙 펼쳐놓더니 이걸 더한 다음에 뺀 다음에 다리에 힘 풀려. 이걸 더하고 빼고 뭐 곱하고, 뭐 예를 들면 갑자기 사칙연산을 하는 거야. 사칙연산을 해서 소수점이 나와. 소수점이 나오는데, 소수점은 제끼고 이제 뭐라 하죠? 버림을 하고
근데 마지막 숫자가 있을 거 아니야. 그 마지막 숫자가 이제 홀수냐 짝수냐에 따라서 뭐 예를 들어 홀수면 남자이고 짝수면 여자이고 이딴 계산으로 돈을 받았던 거야. 그래서 야 그러니까 결국 2분의 1 싸움이잖아. 50% 싸우면 이건 생쇼고 그냥 생쇼고 여기에다가 숫자가 이렇게 나왔으면 홀수야. 야 0 나오면 어떻게 그럼? 0으로 떨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야? 홀수야. 아들이구만. 다 이렇게 한 거지. 아, 딸이구만. 짝수 나왔으니까. 아니 그래서 나중에 물어본 거예요. 그 보살은 어떻게 해서 딸이라는 걸 계산해? 이지랄을 했대. 어이가 없는 거지. 그런데 그때부터는 완전 비아냥거렸습니다. 완전 비아냥거렸지. 근데 최근에 그것도 짜고 치는 고스톱일 거야 아마. 그 뭐지? 최근에 유명한 영상 중에 와이프랑 나랑 올 25년이 좀 힘들었어. 힘든 뭐 가족적이나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이 많이 힘들었어. 그러다가 이제 빨리 올해 끝나고 내년이 왔으면 좋겠다 막 이런 생각이야. 내년은 뭐 잘 풀리겠지. 그런 생각하면서 있었는데 갑자기 최근에 그 뭐지? 선생님이 83년 돼지띠거든. 근데 그 배정남이랑 한혜진이라고 아세요? 모델 출신 그 두 친구가 83년생이더라고. 그래서 그 친구들이 파묘라는 영화의 그 조언, 애드바이저를 했던 그 할머니가 계시고 할머니의 셋째 아들 며느리도 신기를 받은 거야. 네. 무섭더라. 기가 막히게. 나는 한혜진이랑 배정남의 그 히스토리를 알고 있으니까, TV에서 나왔던 히스토리를 알고 있으니까, 그러려니 했는데, 와, 근데 그 얘기를 막 주고받으면서 하는데, 맞다구나.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면서 막 썰을 푸는데, 그런 거 보니까, 한번 해봐? 와이프랑 그거 보면서. 진짜 놀았는데 강남에 저희 몰래 갔다 오신 적이 있는데 소문 돋았던 게 세 가지로 두 가지인가 세 가지 물어봤는데 그 하나는 뭐 일 잘 되는 거 언제 풀리냐 하나는 뭐 건강 관련해서 이렇게 물어봤는데 미성년자인 애들 저희 자녀들 보려고 했는데 미성년자가 안 본대요. 근데 첫 번째 언제 일이 잘 풀리냐 딱 찍어줬어요. 내년 이때쯤에 딱 잘 풀릴 것 같다. 내년 이때쯤에. 근데 그게 올해였는데 올해. 진짜 잘 됐어요. 부모님이? 네, 아빠가 잘 됐고 하나는 그때 당시 되게 소름이었던 게 주변에 곧 가실 분이 있을 것 같다 했는데 2주 뒤에 그래서 엄마 아빠 걱정을 진짜 많이 했어요. 할머니 할아버지. 그래서 2주 후에 작은 할아버지가 딱 돌아가신 거예요. 어머. 그래서 너무 소름 돋았어요. 야, 거기 어디야? 강남이라고? 어구야. 어머, 진짜? 근데 또 미성년자가 안 보이는데 약간 그렇대. 심지어 저희가 딸이 있다는 걸 얘기 안 했는데 큰 딸이 뭔가 해외를 가면 크게 아주 될 것 같이. 성은이가 큰 딸이야? 네. 딸이 있다는 것도 말을 안 해요. 어머, 큰 딸이 있네. 큰 딸 보내면 될 것 같다. 그래서 꼭 보내라 이러면서 막 그래가지고. 너 떠날 거야? 와. 너무 소름 돋아가지고 2주 후에 정확히 막 딱 연락이 온 거예요. 작은 할머니한테. 어머. 돌아가셨다고. 보통 작은 할아버지 쪽은 연락을 잘 안 하는 원래 쪽인데. 자주 뵀었는데. 아, 그랬어? 좀 뜸하시다가 갑자기. 할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딱히 연결되는 일이 없으니까. 나중에 연락이 없어. 너 보고 싶은데? 그러니까 나 이런 거 안 믿는데 이런 얘기 들으면 혹하는 거야. 와, 진짜? 그래서 막 그 파묘에서도 막 나 그게 되게 소름 돋았어. 아버지가 배정남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그 친척 고향에 거기에 묻어드렸는데 친척들이랑 완전 싸워서 남남이래. 근데 아버지를 뵈려면 그 친척을 만날 수밖에 없어가지고 안 갔다가 갑자기 그 셋째 아들 며느리가 갑자기 빙의 막 이렇게 막 종하더니 막 말하면서 막 바들바들 떨더니 갑자기 아버지로 빙의가 돼가지고 사투리까지. 그 사람 왠지 경상도 사람 같긴 해. 근데 경상도 사투리를 쓰면서 정남아라고 안 부르고 뭐라고 하지? 야 나야 뭐 하면서 이렇게 뭐 호칭을 부르는 게 있나 봐. 남아 뭐 이렇게 정남아 남아 니네 보러 오래 딱 이러는데 그 약간 아버지인데 술 취한 표정을 약간 하면서 여자가 탁 눈을 약간 술 취한 눈으로 이렇게 탁 아들을 탁 째려보면서
그냥 악수나 한번 하자. 근데 누가 봐도 그 60대 아저씨들이 하는 술 먹고 하는 행동들을 그 젊은 여자가 그렇게 하는 뭐 빙의돼서 하는 거야. 그래서 막 그거 보는데 막 울컥하더라고 쌤. 나이가 먹어서 울컥하면서 한편으로 드는 생각이 나도 보러 갈까? 그래서 난 보러 갈까? 속으로만 생각했는데 와이프는 심지어 교회 모태신앙입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태어날 때부터 교회를 데리고 다녔던 모태신앙인데 와이프는 벌써 검색을 다 했습니다. 오빠 일산에 있다는데 지금 해야 26년 새해에 저 예약을 할 수 있나 봐. 지금 TV 탔으니까 뭐 벌써 한 2달치 예약이 밀려 있는 거지. 그런 거. 그러니까 사람이 힘드니까 부모님들도 그러셨을 거야. 뭐 마음이 몸이 힘들면 이게 언제 풀리지? 이게 막 미래가 불투명하니까 그런 거라도 의존하게 되는 거지. 쌤이 그것도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이거는 사주팔자라는 말 들어봤지? 사주와 팔자를 보는 거야. 그래서 내가 태어난 년월일 시간까지 그걸 딱 입력을 하면 이게 빅데이터야. 이게 빅데이터. 이 사주팔자 책 보면은 막 두께가 이만해. 그래 맞아. 그래서 챗GPT가 이런 것까지 하면 안 되는데. 챗GPT가 이거 어디를 봐도 나한테 하는 말이 꼭 안 빠지는 말이 꼭 하나가 있어. 뭐냐면 너는 돈 걱정은 안 하고 살 거다. 그래서 넌 죽을 때까지 돈 걱정은 안 하고 사니까 걱정하지 마라. 안 걱정한 적이 없어요. 다 걱정을 하면서 내가 뭐 펑펑 쓰고 다니는 사람도 아니고 그냥 난 적절하게 내 자식 키우면서 잘 내가 뭐 사교육 강사라고 뭐 호화로 사교육을 시키는 것도 아니고 그냥 동네 아파트 교육시키고 있어요. 뭐 많이도 안 시키고. 내가 뭐 이렇게 호투를 쓰는 돈이 없는데 난 자꾸 돈 걱정을 하면서 살아요. 근데 이거 언제 풀리는 거야 도대체? 혹시라도 풀린다면 여러분들께 큰 한턱을 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선생님 이거 사주팔자 이 빅데이터 얘기하려고 하다가 너무 멀리 왔네. 뭐 하다가 여기까지 왔죠? 그렇지. 마지막 페이지. 자, 역사라는 건 이야기를 말해줍니다. 하지만 미래는 항상 그렇지 알려져 있지 않죠. 또 다른 우려가 있어요. 또 다른 우려라는 건 추가적 정보입니다. 추가적 정보. 앞에 우려에 대한 얘기를 한번 얘기했으니까 이제 추가적인 우려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인지 아닌지. 데이터를 수집하는 사람이나 데이터를 제공하는 사람이 has ownership rights. 그의 어떤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건지 아닌지. 이게 또 다른 우려가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니네 첫 수업 때도 얘기했지만 항상 무슨 회원 가입할 때 제3자 데이터 동의 있잖아. 개인정보 동의 있잖아. 그럼 무조건 이제 딴 데로 가는 겁니다. 그런 거. 근데 그거 안 하면 또 가입이 안 되니까. 그치? 예를 들어, 그러니까 내 정보를 파는 거죠. 가입하면서. 많은 회사들이 자신의 소비자들의 어떤 개인적 정보들을 팔아 제낍니다. 어디에? 다른 상업적 목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막 TM 전화 오는, 텔레마케팅 전화 오는 곳이 다 이런 데를 통해서 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바이어나 셀러, 파는 사람이나 사는 사람, 파는 사람이 재정적 이득을 만들 수 있어요. 하지만 소비자들은 they provide that information. 그 정보를 제공한 소비자들은 are left out. 모르는 거야. 남겨져 있게 돼, 소외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like any resource, 그 어떤 자원과 마찬가지로 그 자원을 현명하게 사용하는 것은 이점이 되는 것이며, 하지만 그 부주의하게 그것을 사용하는 것은 can lead to 머리 끌 것이다. 예상치 못한 결과, 부정적 결과가 되겠죠. 그렇죠? 주의 깊게 사용해야 한다. 까지 해서 어제 성문고 여학생 하나가 선생님 틱톡 라이트 가입하세요 그러는 거야. 난 틱톡을 안 하거든요. 인스타랑 유튜브는 하지만 틱톡은 안 하는데 왜? 그랬더니 친추 2명을 받으면 틱톡에서 20만 원을 준대. 야 거짓말. 무슨 친추 2명 했다고 20만 원을 받아. 야 그럼 가족 다 하면 4인 가족 기준 40만 원 받는 거야? 예 그러는 거야. 헤이, 받았어? 통장 인증할 수 있어? 어제 받았대. 그래? 그럼 나 학생한테 숙제 문제로 보내야 되나? 보낸 틱톡 링크를 저기 하면 저기 한대. 근데 개인정보 파는 거야. 난 옛날에 틱톡
틱톡이 한참 핫했을 때 깔았다가 그 중국 거잖아. 그 개인정보 그 이슈 있어가지고 다시 지웠거든. 근데 그것도 결국 뭐다? 내 정보를 부주의하게 파는 것이죠. 오케이,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쌤이 남은 테스트지는 다 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준이도 좀 봐야 될 텐데.